마미라우에서 잡은 첫 수확입니다. 지난 1월 말 시청률 20%를 넘나들던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그 막바지 음악 작업이 한창이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아마존은 풍요로운 자원의 보고 국민들에게 시련 아마존의 거친 삶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돌아온 김현철 PD. 얘 수컷이 그 대장한테 개기다가 죽임을 당하네. 그리고 옆엔 한 스텝이 있었다. 집착에 가까운 음악을 향한 욕심. 그녀는 음악 감독 심연정이다. 나레이션이 먹은 것, 음악이 먹고 있는 것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띠 막 이러잖아. 네.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한음을 할 때 띠 이렇게 소리가. 아마존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이죠. 제가 몇 년을 기다렸던 분이에요. 아, 이 감독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몇 년이에요. 10년차 영화음악 작곡가 심연정. 음악상 수상자는 올드보이의 조영욱, 심연정, 최승현 축하드립니다. 그녀가 만든 영화음악은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가 됐다. 각각 그 우리들이 따로따로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가 다시 만나도 그런 작품은 못 만들지 않을까. 작곡이라고 지금. 저는 잡곡가라 그래요. 작곡가라고 안 그러고. 음악에 거의 심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거의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좋아서 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녀만의 시선과 음색으로 영상을 완성해내는 영화음악 감독 심연정. 사랑해요, 아저씨. 다큐멘터리와 영화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음악 때문이었다. 열정으로 선율을 만들어내는 작곡가 심연정. 이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이미 그녀를 알고 있다. 우리가 본 영상 속에서 쉼없이 음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음악이 좀 뭔가 이게 기억을 환기시켜주고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것도 이제 러브 스토리든 뭐 대부든 무슨 뭐 정말 주옥 같은 그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그 명곡을 가진 영화 음악들이. 그래서 뭐 어떤 영화 떠올리면 음악도 같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실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청각 면회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어떤 시청 쪽을 담당한다면, 시를 담당한다면 이건 청을 담당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는 같은 사람이라 눈치채지 못할 만큼 너무도 다양한 그녀의 스펙트럼. 우리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 언제나처럼 손은 건반 위에,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꽂혀 있었다. 요즘은 다큐멘터리와 영화음악 작업을 동시에 마느라 거의 운둔 상태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후 뭐 이런 게 좀 복잡한 게 많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미국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돌아온 그녀가 영화판에 입문한 뒤로도 작곡가의 길은 녹록지 않았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절반 이상의 곡을 작곡해야 했던 그녀에겐 너무도 새롭고도 또 그만큼 벅찬 작업이었다. 조금 어둡고 칙칙하고 이렇게 피가 보이고 좀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음악한 영화들이. 왜냐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방에 처박혀서 막 갇힌 채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안 좋아져서 나중에 심각하게 고민을 그 정도로 아주 피폐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수 테마와 미도 테마의 선율로
관객은 물론 박찬욱 감독에게도 오랜 잔상을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음악이라는 것을 이 장면에 써야겠다라고 해서 만들긴 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맞거나 그래서 버려지거나 또는 여기보다는 뜻밖의 다른 데가 더 어울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바꾸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미도의 테마는 예상했던 목표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았던 그래서 기분 좋게 매치됐던 경우로 기억되고 극장문을 나서도 그 음악이 우리를 쫓아올 때가 있다. 18,000명의 네티즌들이 뽑은 100대 영화음악 가운데 미도 테마가 바로 그런 거. 가슴이 벅차죠. 어떻게 이게 거기까지 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저렇게 또 뭔가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부산 영화제에 가서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이제 미도 테마를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감회가 깊더라고요. 거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 고집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작곡가는 베테랑 장현수 감독을 당황케도 했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라서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서 보여준 음악의 힘은 때론 놀라게도 만들었다. 음악을 뭐 요 부분부터 넣었으면 좋겠다. 음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틀려. 심 감독 생각엔 나는 이거보다 한 1분쯤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거기다 맞춰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심현정 감독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사방팔방을 다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뭘 만드는데 저놈은 무식하게 생긴 감독이 앞부분을 그냥 왕창 잘라버리고 이런 게 아주 못 견디겠었나 봐. 그래서 믹싱하면서 몇 번씩 울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나도 굉장히 괴로웠고 이제 지금이야 뭐 다 잊어버리고 다음 작품 때 우리 진짜 좋은 액션 영화 만들 때 한번 다시 하자 이런. 예, 아이 욕심 많게 생겼어. 뭐 저 입술을 봐, 입술 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악이라는 일이 한 음에 따라서 한 음을 어떤 음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화음이 달라지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일이 아니냐. 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 한 음 한 음을 만드는 일인데 그만큼 세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성격이 그렇게 세심한 거에 신경을 쓰고 까탈스러운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위안을 해주더라고요. 설날쯤 심현정 음악 감독이 있는 곳은 고향집이 아닌 작업실. 그녀가 맡고 있는 다큐멘터리 페이퍼로드 방송이 바로 코앞에 임박했기 때문이다. 설날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야구리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설날 반납이죠. 설날 반납하고 열심히 신나게 떡국 먹으면서 이제 뭐 그림에 맞춰서 음악 만들어야죠. 이미 1년 전부터 제작에 착수했던 다큐멘터리 페이퍼로드. 중국에서 미국, 유럽까지 넘나드는 취재에 각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작품이다 보니 그녀에게도 실로 만만치 않은 작업. 종이의 페이퍼로드라는 게 종이의 길 아닙니까? 어떤 그 종이를 발명을 해서 그 종이 위에서 정신과 문명을 꽃피운 나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팔로우했고 제가 겪기에는 뭐 100번은 기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거를 계속 보기도 하고 또 음악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맞춰서 보기도 하고 점점 더 음악을 바꿔가면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자주 봐요. 저희는 그 2006년 세계를 뒤흔든 사건편은 당시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근데 그 음악은 누가 한 거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기승전결의 음악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 라인을 자기가 짜요. 스토리에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북극의 눈물에서는 광활한 대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담았다. 그래서 음악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동물 떼들이 뭐 이동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자연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악도 어떻게 보면 좀 웅장하게 자연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깊은 울림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우러진 곰 가족 모습들. 그렇지. 세상 구리네. 곰발바닥. 발바닥, 새발바닥. 한쪽 대 들기. 아이고. 왼발차기. 비 오네. 영어와 함께 계속된 그녀의 다큐멘터리 행보. 아마존의 눈물 음악 작업까지. 그야말로 네로라는 다큐멘터리는 어김없이 그녀의 손을 거치게 된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작진이 막 거기 들어가서 벌레 물리고 막 정글 속을 헤매고 다니고 이럴 때 들어갔던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 일부에서 우리가 그 프롤로그 그러니까 원시에 들어간 우리 그 취재진의 당혹감이 거기였던 그 핵심 그거였거든요.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원시하고 당혹감 두 개를 표현하는 능력이 그래서 그림을 붙여놓고도 그 음악이 탁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그 귓전에 맴돌 정도로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심현정 씨가 이렇게 보여준 어떤 음악적인 스펙트럼의 그 다양성, 확실히 그런 영화 음악을 했던 사람의 그 어떤 그 깊이가 다큐멘터리의 어떤 그 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역시 대단한 음악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페이퍼로드 담당 PD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집까지 모두 마친 상황. 이 선물 무슨 선물을 음악 잘 해달라는 거. 이제 마지막 작업은 그녀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음악을 이거보다 더 달콤하고 더 감동적인 초콜릿을 주신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라서요. 발렌타인데이는 남자. 지금 점점 이제 종이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전부 인터넷이 페이퍼 리스 시대가 되는데 이 종이의 그 어떤 과거의 역사를 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될 텐데 관건은 자주는 음악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모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음악이니 드시죠. 부담을 팍팍 주시고.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나오는데 막 컨닝 페이퍼도 나오고 구구단도 나오고. 방음도 시험보다. 그림 만들어 고생했어요. 이거 재밌다. 그녀 스스로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음악도 만들 수 없다. 지금 협강 사람들이 종이를 만드는 모습을 처음 이제 종이라는 건 시청자들이 처음 보니까 수백 개의 악기 샘플. 가장 잘 맞는 소리를 찾아내는 숨은 그림 찾기 과정은 가장 고되면서도 또 그녀가 행복한 순간이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소리 고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소리 고르는 게. 어떤 음색을 쓸까, 어떤 게 잘 어울릴까.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딱히 맞는 게 없고 이러면 좀 괴로워요. 이번 다큐에서 그녀는 또 어떤 선율을 만들어냈을까? 며칠 후 그렇게 음악이 완성됐다. 웅장한 스케일과는 달리 이 작은 공간이 심현정 작곡가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작업 루트의 전부다. 처음에는 진짜 음악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이제 음악 작업을 해서 음악 없었을 때와 비교해봤을 때 아주 잘 나왔을 때 그럴 때 뿌듯하죠. 그 이제 혼자 느낄 때 그렇게 뿌듯하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영화 음악들 있죠. 음악은 때론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메신저가 된다. 그런 게 있네요. 여기 소피 마르솔 라붐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렇게 주제곡들이 떠오르고 음악가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음악 기억하면서 음악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심연정 작곡가가 처음 접하고 또 작품성으로도 인정한 영화 음악은 황금박쥐 영화. 감독님이 기억하시는 최초의 영화 음악. 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음악뿐만 아니라 마징가 제트, 태권보이, 또 마루샤라치, 요게 이런 게 있는데 이 음악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곡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잘 만든 곡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해온 것처럼 그녀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라고 있다. 언젠가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연주하고 직접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저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꿈이긴 하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고 없어선 살 수 없기에 음악을 만든다. 그녀의 생활이자 그녀의 모든 것. 앞으로도 우리는 그녀가 만든 음악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또 그렇게 심연정 작곡가를 기억할 것이다.